시험 대비를 또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 루트에서 부탁해 놨던 게 이제 속도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하나의 유형 변화율 관련된 유형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변화율 유형이랑 그 다음에 그 특정 범위에서의 극값 존재나 증감파 요거는 사실 특정 범위에서의 증감파학이나 극값 존재는요 2차 함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의 그 근의 분리라 표현하는 실근의 위치라 표현하는 그쪽 파트 문제긴 한데 거기 문제 풀어본 친구들 중에서 일단은 질문을 받아서 풀이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부정적 분을 들어가고 또 간단한 유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로 가면요 속도 파트는 풀이가 다 된 것 같고 그렇죠? 변화율 관련 문제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여기 질문 있습니까? 풀어본 숙제한 친구들 이거는 뭐 없어? 앞에도 있어요. 앞에가 뭐죠? 몇 번부터죠? 속도 파트? 아니요, 그 앞쪽에. 그 근의 분리? 네. 아, 순서대로 가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쪽부터 먼저 할게요. 어디냐면은 잠시만요. 27페이지죠. 27, 28페이지 그쵸? 여러분 27페이지에 있는 거기 봐봐 지금 여기 도함수 활용은 문제 유형을 굳이 분리하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성을 정확히 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풀이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는지를 이미 알고 접근해야 돼. 그래야지 좀 뚫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어려워하니까 알겠죠? 여기 뭐가 있었냐면 봐봐 그래프 그리기 들어와서 우리가 배운 유형이 또 빠르게 내가 얘기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증감파 그죠? 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 두 번째 극값 구하기. 그죠? 극값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극값 존재 유무 문제. 보통 fx 3차일 때 극값 존재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미분 때려가지고 도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치수 구하기. 그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활용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질 수 있는 거. 실근의 부호까지 따질 수 있는 거. 여기에 접선의 개수 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 부등식의 해석. 이렇게 배운 게 전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본 유형이고 거기서 좀 어려워진 버전의 문제가 여기 있는 27페이지에 쌤이 이제 뒤로 빼놨죠. 27페이지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증감 파악이나 주어진 구간에서의 극값 존재 유무 문제인데 이게 어느 파트를 건드리는 문제냐면요. 잠깐만 쌤이 2차 방정식의 실근 관련 문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 아마 수요일날 정리할 건데 정리했을 텐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 관련 문제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나와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왜냐면 자주 안 나와. 왜냐면 파트가 이 고1 파트잖아. 그렇죠? 고2, 고3에서 나오는 고1 파트는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첫 번째. 단순한 실근의 개수 문제. 이건 여러분이 잘 풀고 있죠? 2차 방정식을 주고 실근의 개수 따지래. 그쵸? 이거 무슨 문제야? 판별식 문제죠. 요걸 풀면 끝. 그죠? 두 번째, 지금은 여기 푸는 건 아니야. 실근의 부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실근의 부호. 얘는 어떻게 푸냐면 판별식도 필요하지만 뭐도 확인해야 돼? 근과 개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굳이 고2 과정으로 얘기해드리면 아마 지수로 구함수 배울 때 수원에서 좀 튀어나온 놈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마이너스 뭐 ax 플러스 뭐 2a 마이너스 정도 할까요? 얘가 두 양의 실근을 가진 a의 범위를 구해라. 여기는 수투 파트니까 수투 문제를 풀고 났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야. 알겠죠? 뭐 미분하고 그래프 막 했더니 알겠습니다. 결론이 이건 거지.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예? 뭐라고? 고비. 둘의 곱이. 양수. 양수면 됩니까? 합동. 합도 양수면 됩니까? 요것도 확인해야죠. 판별식. 그죠? 이 문제가 실근의 부호 문제야. 알겠죠? 야 생각해봐. 그냥 양의 말을 빼면 그냥 판별식 문제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거 이해 잘해야 돼. 이건 여러분 기본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양의 식은 어떻게 따지냐? 이거 따지는 거 외우더라고. 판별식이랑 근거 배수냐. 유빈이가 얘기 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두 근을 갖는 거잖아. 그쵸?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두 근인데 오, 유익이 좋아. 예,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왜?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이걸 체크해야 돼.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게 답이 아니라 두 번째 양수를 체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양수이려면 두 근이 둘 다 양수이려면요. 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둘의 곱은요.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거 따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A가 양수여야 된다. 두 근의 곱은요. 2A 마이너스도 양수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판별식도 풀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다 만족하는 게 정답인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풀이가 딱 잡혀 있어야 돼. 알겠죠? 단 여기에 단임 단. 여기 단 뭐 있는지 알아요 혹시? 오 지금 유빈이 기억이 잘 나거든.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뭐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상황을 만난 거야. 야,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하고 나온 거야. 알겠죠? 뭐 그 앞에 뭐 수투 문제 풀든 나중에 뭐 이과 친구 미적분을 풀든 뭐 막 풀었는데 결론이 이거야 그냥. 그런 게 원래 고일수학이잖아. 알겠죠? 결론과 시작을 담당하죠. 알겠죠? 여기다 막힌 거야. 선생님 얘가 결국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이거 외워놔야 돼. 실근의 부호 문제인데요, 쌤. 두 근이 부호가 다른 문제니까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돼요. 알겠습니까? 적용하면 A분의 C 2A-1이 음수면 됩니다. 풀면 A는 2분의 1 잡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끝. 알겠습니까? 쌤 얘는 왜 판별식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판별식을 확인하면 그냥 답이 모든 실수가 나와. 알겠죠? 뭐 증명을 들어가지 않을게요.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봐. 실근의 개수는 원래 풀 줄 알고요. 실근의 부호까지 따지는 문제야? 그러면 그 판별식은 그대로 하시고 근과 개수를 확인까지 해봐야 됩니다. 부호를 시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럼 얘만 하면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 알겠죠? 자주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선생님은 노트 필기용으로는 이걸 실근의 위치라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 개념서, 뭐 정석이나 개념원이나 이런 데서는요 근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쌤들이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알겠죠? 쌤이 요 라인, 그죠? 실근의 개수, 부호, 위치의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실근의 위치라 표현한 건데,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이런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이건 거야. 문제를 풀다가 이제 봐봐. 다음 2차 방정식이 3보다 큰 두 근을 가질 때, 당연히 실근이죠. 3보다 크면 실근이야. 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라든지. 알겠죠? 또는 요 1번, 2번. 다음 2차 방정식이 3보다 작은 근 한 개와 큰 근 한 개를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실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근의 분리 문제인 거죠. 상황은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죠? 이 문제의 카테고리의 분류는 이해되겠죠? 질문에 따른 분류, 그렇죠? 얘도 풀이법 외워놔야 돼. 알겠죠? 원계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예원이가 어떻게 풀기로 했죠? 수요일에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 거기 필기장도 있을 텐데요.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부터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림부터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푸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런 그림이 되려면 1단계 이거는 뭐라고? 판별식 체크. 2단계 축 대칭축 체크. 3단계 뭐 있으면 보고 외우면 돼. 기준점의 부호 체크. 보통 쌤 이렇게 쓰는데 부호 체크. 알겠습니까? 세 가지를 다 풀어야 돼. 그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암기되어 있지 않고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띄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저거 다 따져야 돼. 판별식 확인하고 대칭축 위치 확인하고 기준점의 부호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기준점 부호가. 알겠습니까? 얘도 단이랑 단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있을 때는 3번만 체크. 이런 거 잘 외워놔야 돼. 일부러 내신 문제에서는요, 저 단을 많이 그 문제로 줘요. 왜냐면 단으로 문제를 안 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쌤들도 안단 말이야, 오래 걸리는 걸. 근데 여기 파트가 수투기 때문에 굳이 수학, 그 고1 수학에서 저렇게 오래 시간 빼게 만들지 잘 않습니다. 물론 나올 때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을 잘 기억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풀어볼게. 봐봐. 자, 이 2차 방정식이 3보다 큰 두 근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저 문제 맞죠? 문제부터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근의 물리그죠? 식은 위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래프 그려놔?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쌤이 fx라 잠깐 이름을 지을게요. 설명을 위해서. fx라 치면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둘 다 3보다는 오른쪽이 있어야 돼. 요게 fx가 그죠? 쌤, 그림이 이렇게 생기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려놔야 돼. 이걸 보면서 1번, 2번, 3번을 다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1번 맞게 1번. 여러분, 저 fx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유미는? 크거나 같다죠. 왜? 3보다 큰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는 때문에 다 풀고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대칭축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2분의 a 아닙니까? 그죠? 눈으로 보면서 풀어. 대칭축이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2분의 a가 3보다 커야 돼. 이랬습니까? 그래야 이런 그림 나올 거 아니야. 알겠죠? 이런 그림이 특정된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야. 세 번째, 기준점의 부호는요. 3을 대입한 놈이 축보다 위에 있죠. F3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A 범위 나올 거고 A 범위 나올 거고 A 범위 나오겠지. 이것들의 교집합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 이해됐습니까? 3을 대입한 게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오케이? 다 만족하면 끝. 이해됐어요? 봐봐. 선생님 왜 세 개를 다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 안 하니 봐봐. 만약에 1번, 2번만 만족한다 치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판별식 얘보다 크고요. 대칭축 얘보다 오른쪽 있습니다. 하지만 3보다 큰 두 분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1번, 2번, 3번을 다 만족해야 딱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는 이 그림이 되기 위한 조건 따지는 거니까 그 조건을 저렇게 외워놔야 돼. 항목들을. 알겠죠? 이건 그냥 그래프 이해로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암기화가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이 실근 위치 문제는 저렇게 세 가지로 확인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요 문제 봐봐. 이번에는요 2번입니다. 얘가 3보다 작은 거 한 개, 큰 거 한 개 가지라는데요. 야 그러면 이거 실근 위치 문제는 알겠죠? 어떤 숫자 주고 나서 얘보다 크다 작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어떻게 해야 돼? x축이 있어. 3보다 작은 건 큰 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봐봐. 요 그림 상태가 단 이 상태인 거야. 쌤이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요 3이에요. 3. 기준값이 두 근 사이에 껴있잖아. 그쵸? 요거는 이제 1번, 2번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3번만 확인. 3번이 뭔데? 요게 fx니까 3을 대입한 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 F3이 음수다. 정답. 시간이 얼마 안 쓰인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로 많이 엮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푸십니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 fx가 아래로 블록인데 x축이 있어. 3을 대입했을 때 음수라는 건 이 점을 지난다는 거잖아. 이 점을 지나게 아래로 블록 그림 그려봐. 그럼 무조건 3보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얘만 확인하면 이 그래프가 유일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푸는 게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는 여러분 아마 시간을 텀을 두고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하게 돼요. 왜냐면 애들이 기억을 못해. 이거 외워놔야 돼.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저런 공식화된 유형풀이는요.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오면 틀려요.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자면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에 딱 적어놓고 적혀있는 게 있으면 자주 봐야 돼. 알겠죠? 문제로 많이 못 만납니다. 가끔씩 튀어나올 거니까. 알겠죠? 자, 질문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몇 번이니? 166번이군요. 다른 거 혹시 또 있어요? 여기 없어. 여기 27, 28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원기 혹시 뭐 있어요?
안 풀어서 없군요. 자, 266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와 결합이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서 저리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fx는 x 3승 더하기 요건 뭐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값 때문에 x제곱 플러스 15 절대값 x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돼. 뭔 소리지? 도함수가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접하는 거 인정. 알겠죠? 그것도 증가함수죠. 이랬습니까? 1차 하시고 그럼 결국 얘 미분 때려가지고 뭐 요거 만족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쵸? 미분하려 했더니 절대값이 있는 거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 한 다루기 어려우면 문제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분리하면 되지. 알겠죠? 보자마자 먼저 할 일이 뭐야? 선생님 저는 이대로 못 풀겠는데요? 그럼 분리하세요. 어떻게 분리해야 돼요? x가 얼마보다 클 때? 2a보다 클 때. x가 요게 일단 절대값 푸는 기본이죠. 얘일 때는 x 3승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5x 마이너스 30a 더하기 3입니다. x가 2a보다 작을 때는요. 앞엔 똑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15x 더하기 30a가 되겠네요. 입니다. 됐습니까? 난 뭘 따지면 돼? 항상 얘가 되기를 따지면 돼. 그죠? 미분해야지. f'x는 위에 그 여러분들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5가 됩니다. 오케이. 밑에 거 3x고 마이너스 15 더하기 12x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랬습니까? 오케이? 얘는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지금 요 라인을 정리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알겠죠? 어쨌든 가볼게요. 자, 근데 x는 2a보다 크다. 이거는 그 실력으로 그냥 뚫어버려야 돼. x는 2보다 크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쵸? 식 좀 정리합시다. 인수분해 되는데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얘는 인수는 안 되네. 여러분 이거 식을 적을 때 요거 딱 보시면 여러분 이 2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네, 없죠. 이거 없습니다. 이거 허근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니 좋아요.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4인데 4보다 큰 수가 있다는 건요 허근이란 소리야. 그래서 위에 떠있다 소리죠. 알겠죠? 그런 게 인식되면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 3으로 묶으면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라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됐어요? 오케이? 자, 나는 모든 실수에서 얘이길 만족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함수가 두 개 있는데 물론 이 얘가 우리 어딘지 몰라요. 그걸 따지는 게 문제인 건데 야,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이 2차 함수 그냥 붕 떠 있는 거 아니야? 얘 항상 양수야, 함수야. 얘 양수야. 위에는 따질 필요가 없어. 이 얘가 어딘가는 얘는 어차피 양수야. 도함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문제네요. 그죠? 이 그래프 어떻게 생각해? 요것만 그릴게. 요것만 그리면 x축을 기준으로 이거는 그냥 실력으로 푸는 문제야. 유형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1 xx가 그렇죠? 얘가 지금 밑에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내가 모든 범위를 보는 게 아니잖아. 난 어느 범위를 보는 거죠? 2a보다 작은 범위를 볼 거야. 근데 2a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여러분 2a가 여기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얘보다 작은 범위에 마이너스 플러스 다 있잖아. 그죠? 이해됐어? 유빈아? 2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2a가 어딘지 모르잖아. 2a가 여기 있으면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 도함수 양수냐고. 아니잖아. 2a가 여기 있으면 아니지. 2a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얘가. 그럼 얘보다 작은 쪽은 양수 맞잖아. 수연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금 2a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함수를 볼 건데 2a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잡아내는 게 문제야.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되고 2a가 정확히 마이너스 5가 딱 되는 건 돼야 하는데 2a가 딱 여기 있으면 돼야 하는데 얘보다 작은 범위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맞는 거죠. 답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는 뭐 저런 유형과는 사실은 관계가 크게 없는, 알겠습니까? 관계가 크게 없는 그냥 도함수에 대한 이해 및 2차 함수에 대한 이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유형화가 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나머지 문제들은 저는 유형이 기대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속도랑 변화율 좀 가볼게요. 질문. 이 페이지로 훅 넘어가죠. 247번. 네, 2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번 가볼게요. 247번입니다. 이게 지금 속도 파트에서는 그 활용되는 유형 요거 한 가지거든요. 요걸 쌤이 이제 필기장에 뭐라 적어놨냐면 변화율 관련 유형이 여기 있다. 이 속도 파트의 활용 문제인데 요거는 되게 작은 하나의 유형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 알겠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가볍게 개념만 풀어보더라고. 뭐 내가 고무줄이 있어. 고무줄의 길이를 L이라 할게. L은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6이야. 다니는 센티미터야. 이해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런 고무줄이 있어. 내가 이 고무줄을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런 고무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2초일 때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을 좀 구해봐 라고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여러분 필기장에 이제 변화율 관련에 되어 있는데 변화율이 뭐 저번 시간 수업 들은 잘 알겠지만 얘를 쉽게 말하면요 증가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더 쉽게 말하면 도함수 얘기하는 모양이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구해라 그 말인데 봐봐 야 고무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고무줄이 원래 길이가 몇 cm라는 거야 지금? t는 시간입니다. 이 고무줄의 원래 길이가 몇 cm야? 이거는 몇 cm야? 고무줄의 길이 6cm라는 거죠. 왜? t는 시간이야. t가 0일 때 고무줄의 길이가 얼마인데? 6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무줄 6cm짜리 고무줄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지. 그럼 t 끊어지겠지 뭐 언제 가겠습니까? 늘리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때 만약에 2초일 때 고무줄의 길이를 구하래. 얼마겠어요? 여기 2 대입하라고. 이게 길이잖아 이게. 2 대입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16cm가 되겠죠. 뭐 이런 건 질문하지 않죠. 알겠습니까? 개념 잡기용이 아니겠죠. 선생님 그럼 이거 뭡니까? 아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은 뭐냐면 알겠죠? 고무줄 길이를 우리 L이라 하죠? 그죠? 변화율은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 변화,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dt분의 dl 구하라는 거야. L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하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미분한 거에 대입하라는 거야. 변화율은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요 2t 더하기 3이잖아. 대입 2 대입하면 얼마야? 7 7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컨입니다. 속도거든. 내가 이렇게 늘리고 있잖아 고무줄 그쵸? 그때 2초가 지난다 그 순간에 나의 속도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2초의 그 순간 속도가 7cm per second인 상태네요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 구하는 게 변화율 파트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할 게 없어요. 미분해서 대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관계식을 안 줍니다. 해서 여러분 노트에 뭐라 적어놨어? 1단계 변하는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 2단계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t로 세워. 끝! 어차피 미분 대입 요구할 거니까. 여기는 문제의 변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47번을 적용해보면요. 갑니다. 247입니다. X축과 Y축이 있어요. 문제를 따라가 볼게요. 이거 그림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A, B가 이렇게. 그런 거 할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점이네. 가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원점 O를 출발해요. 자, O에서 출발했어. X축, Y축 위에 A, B가 있다. 그때 점 A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맥초 6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윗줄. 맥초 6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캐치 딱 해야 돼. 아, 이거 변화율 문제야. 이랬어요? 점이 움직이는 거 주고 있지 이거 변화율 문제야. 알겠죠? 이런 표현이 여기서밖에 안 씁니다.
여러분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몇 초 60 움직인다고. t초가 지나면 6t겠죠. 변하는 길이를 t로 표현. 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요. 점 B는 y축 방향으로 몇 초 8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스톱. 뭔 소리야? 여기 길이가 얼마나 소리야? 8t란 얘기야. 됐어요? 야 그러면 B의 좌표도 알 수 있죠. 이거 좌표 평면이니까 0,8t일 것이고 A 좌표 알고 있죠. 6t,0이겠지. 다 나와 있어. 됐어요? 질문이 뭐죠? 근데 점 C가 A, B의 중점일 때 스톱. C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A, B의 중점 구하면요 3t,4t네. 됐어요? 그때 중점일 때 선분 OC의 길이의 변화를 구하래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뭐야? OC의 뭐라고? 길이를 구해서 의 변화율을 구해요. 미분해서 대입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쌤, 뭘 대입합니까? 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아마 이 식이 1차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차식은 미분해서 대입할 게 없거든. 1차 함수의 도함수 생각해봐. 2x 더하기 1이야. 보통 1차 함수일 때 대입할 거 안 줘. 왜? 미분해 그러면 2잖아. 그죠? 항상 2기 때문에 대입할 수 안 줍니다. 알겠습니까? 쌤이 예시와 문제처럼 보통 변화의 문제는요 시간을 잡아주는데 원래 속도 문제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거 풀어보면 알겠죠? 가볼게요. 지금 OC의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보통 길이는 L이라 표현하니까 내가 L을 구할게요. L은 뭔데? 원점과 여기 사이 거리잖아. 그쵸? 요거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야, 이 정도는 이거 3대 4대 5일 거 아니야. 5t야 5t. 이해했습니까? X축이 3t고 지금 Y 좌표가 4t면 이게 3대 4대 5니까 길이 5t일 거 아니야. 이렇게. 직선은 뭔가 이 비율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좋다. 알겠죠? 아무튼 길이는 5t입니다. 그러면 L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L의 변화율, L의 속도, 그건 미분하라는 얘기야. dt분의 d라는 거야. 5네 5. 그거 어차피 t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OC의 길이의 변화율은 5다. 뭐 센티미터 5cm/s 이런 속도 얘기는 속도 알겠죠? 그래서 OC는 5의 속도로 움직이나 봅니다. 넘어가시죠. 질문 있습니까? 없는 걸로. 자, 나머지 뭐 이렇게 식 만들어서 미분도 필요하시면 잘 나올 거니까 연습해 보시고요. 자, 네, 애매한 시간에 부정적분을 정리하고 진행 시간 드립니다. 자, 이제 진도 나왔고요. 여기 사이에 여러분 속도 말고 그 위쪽에 비워놓은 유형은요 조금씩 나올 거라 그랬죠. 네, 오늘 일단은 이 메인 진도부터 좀 빼놓고 위에를 건드릴게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51페이지입니다. 자, 미분에 대한 큰 일반 유형에 대한 정리는 뭐 끝났고요. 알겠죠? 적분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큰 덩어리 적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적분의 기본이만 신경놓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필기장, 개념 페이지 꺼내시고요. 수연아? 저거 앉아 봐봐. 이거는 봐봐. 이게 3단원이죠 이제. 마지막 단원 3단원. 적분법. 여러분 적분 안에 뭐가 있었지? 부정적분과 또 그렇죠. 정적분이 있었죠. 부정적분은요 이건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왜? 미분을 거꾸로 부는 게 미분의 반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부정적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x제곱을 미분하면 얼마예요? 2x죠. 미분을 보세요. x 프라임 표현하는 거죠. 2x를 부정적분하면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뭐가 돼? x제곱 될 거지. 반대말이면 되겠죠. 다만 적분은 뭐가 생긴다? 적분상수 c가 있긴 해야 되라는 얘기.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정적분은 뭐죠? 뭐 이걸 이제 또 수학적 정의로 표현하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쓰는 표현으로 쓰면 뭐라고 쓰는 거야? 정적분. 수연아? 선생님 뭐라고 써놨니? 네. 부호 넓이들의 합입니다. 물론 산수부터 얘기하면 정적분은 이 부정적분과 표기 자체가 틀리죠. 얘가 개념이 들어있는 건데 정적분은 원기야. 여기 뭐가 적혀있어?
정적분인데 기억 안 나? 여기 뭐가 적혀있어 여기? 범위 숫자 적혀있죠. A부터 B까지 뭐 fx, dx 이렇게 숫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계산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들으면 기억나요.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간에 왜 우리 이렇게 부정적 분한식을 쓰고요. 여기다 A, B를 적어놓죠 이렇게.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B를 대입한 라지 FB에서 A를 대입한 라지 FA를 빼는 거야. 요건 정적분 산수하는 방식이고 알겠죠?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그게 개념을 이해한 거고 알겠죠?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요건 계산이고 그 개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점검 좀 해볼게요. 한번 기억 좀 살려놓고 총정리 해드릴게요. 알겠죠? 봐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x 2x 산수시켜 3x로 할게요. dx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봐봐. 얘는 가운데 있는 거 부정적 분하세요. 얼마야? x 3승 더하기 이게 적분하면 이 내려오니까 x제곱 1부터 2까지 이게 중간 단계야. 이해돼? 그죠? 이 부정적분 공식은 괜찮겠죠? 그냥 바로 가도 성은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니? 이렇게 중간에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얼마야? 8 더하기 4, 12 빼기 1을 대입해 2 정답 12야. 이건 산수법이야. 알겠죠? 어차피 산수법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아야 돼. 던지는 거야 그냥. 알겠죠? 왜 이런 증명 안 하는 걸래?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적분 계산법이죠.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겠죠? 계산법이니까. 오케이? 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여기 뭐 마이너스 1이면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대입하면 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정적분 연산법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호 넓이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이게 이런 식입니다. 쉬운 걸로 가볼게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적분이부터 이렇게 쓰이는 거죠. 내가 여기 x는 1, x는 2 x축과 이루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정적분을 쓰죠. 내가 요 넓이 한번 구해볼게. 우리 원래 요 넓이 못 구하죠. 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못 구하잖아. 알겠습니까? x축과 요 함수가 이루는 요 넓이 구할 때 쓰는 게 정적분이야. 내가 구해볼게요. 얘 이렇게 하면 돼. 요게 fx야, fx. fx를 x축을 기준으로 다 더한 거야. 1부터 2까지. 이게 넓이 의미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표기법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fx가 요 함수 길이잖아. 길이. 좌표의 길이. 그죠? 이 fx를 x축 기준으로 1부터 2까지 다 쌓아. 연속적으로 쌓아버리면 이게 이제 넓이가 될 거니까. 선분을 쌓으면 넓이잖아. 그죠? 이게 적분이라는 게 이게 쌓을 적이라는 한자를 쓰고요. 분이 분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얇게 떠서 다 쌓은 거지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쓰는 건데 그러면 요거 산수하면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dx가 될 거 아니죠? 산수할게요.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3승. 정적분은 C를 안 쓰니까. 됐습니까? 3분의 8에서 3분의 1 빼면요. 3분의 7. 됐어요? 여기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7이란 얘기야. 이거 구하는 게 정적분이에요. 이랬습니까? 오케이? 이거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스토리 상황을 얘기하면 원래 정적분은 증명되지 않거든. 어차피 이거 전달을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정적분이 넓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넓이 구하는 건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정적분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닌 게 정적분은 이 부호란 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호란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봐요. 쉬운 걸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함수 하나 볼게요. 이 함수 보시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생겼겠죠. 얘가 함수 그래프이면 x축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가운데 0이 있겠지 이렇게. 대칭. 됐나요? 그죠? 내가 이번에는 여기 넓이를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0부터 1까지 x축과 이루는 요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넓이 구하려면 우리 뭐 하면 되겠어? 이 함수를 x제곱 마이너스 1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까지 적분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때려볼게요. 부정적분 하시고 0, 1입니다. 1을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0은 0이야.
산수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어? 야 넓이를 구하는데 뭐가 나왔어? 음수 나왔잖아. 그쵸? 원래 정적분이 이렇게 나와. 이게 왜 음수 나왔냐면 이 함수 좌표라는 건 이제 함수값들이 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음수. 그죠? 여기에서 원기야. 여기에서는 이 fx가 이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인 길이가 쌓인 거야. 그걸 다 쌓으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봐봐.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는 아니지만 정적분의 결과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넓이가 얼마였을 것이다? 3분의 2였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 거야. 왜? 함수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좌표가 쌓여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야. 정적분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쌤 이것도 옛날에 많이 질문했는데 원기야 y는 x입니다. 여긴 0이죠. 0. 여긴 a, 여긴 b다 칠게요. 여기 넓이를 내가 써놓을게 3. 여기 넓이 5입니다. 알겠죠? 저기 써있는 넓이입니다. 알겠죠? 원기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원기야 0부터 a까지야. 정신 차려. 3. 그죠? 그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원기야 얼마가 나오겠니? 원기야 a부터 b까지야. 정신 차려. 아직 장 없겠어? a부터 b까지 뭐라? 5가 나와. 마이너스 5. 다 이해되죠? 그죠? 선생님 맨날 던졌잖아.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나와. fx dx 얼마 나와? 이제 맞아 많이 났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요 상황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면 정적분 개념 이해한 거야 그냥. 여기 원래 원리가 없으니까.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 개념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나한테 이런 얘기. 야 y는 fx야. 야 x는 a가 여기 있고 x는 b가 여기 있어. 요 넓이랑 요 넓이에 두 넓이의 합을 구하래. 질문이 이거야. 그래서 식은 다 줍니다. a, b는 숫자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두 넓이의 합을 구하려면 난 정적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는 거죠. 쌤 a부터 b까지 적분 때문에 넓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 넓이 구할 때 이용을 하는 거지. 정적분 넓이 값이 아니야. 부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두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짜증나지만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C가 치죠. A부터 C까지 적분 먼저 때려야 돼. 그럼 마이너스 면 나오겠지. 면만 가져온 거야. 이 넓이 때문에. 그 다음 C부터 B까지 다 적분하는 거죠. 그럼 값이 나오겠지. 양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넓이인 거지. 그 둘을 더해야 얘가 말한 넓이 합이 나와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거는 넓이를 구하는 도구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넓이를 구해야 적분 딱 뗀다고 바로 넓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통해 내가 각 구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넓이를 구하래. 그래프 봐야지. 그래프 상태 다 보고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생겼으면요 그냥 한 번 적분하면 되겠네요. 탁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프 봤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잠깐만 이걸 넓이 구하자. 여기 따로 때리고 따로 때리고 따로 때리고 이거 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넓이 구하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뭐부터 해야 돼? 그림부터 봐야 돼. 왜? 언제 위에 있고 언제 아래에 있는지 봐야지 내가 넓이를 구하지. 그냥 식만 갖고 넓이를 못 구하죠. 알겠습니까? 그런 관념이 잡혀 있으면 정적분이 뭐 하는 짓인지는 이해가 다 돼버린 겁니다. 이게 미분보다 개념적인 이해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쌤이 얘기하는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런 구조와 함께 쌤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도를 아신다면은 정적분의 개념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산수 이렇게 하는 거야. 산수할 수 있어? 됐어. 오케이? 그럼 기본 라인은 된 거야. 우리 예전에 또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산수법만 설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 어떤 적용이 되는지는 10분간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전혀 그럴 의향이 없네요. 이따가. 네? 이름을 뭐라고 맞춰줬어? 천상계지야 그 정도 야 이렇게 눈을 씻고 돌아보던 거 보는데? 자, 똑바로 앉으시고요.
자, 방금 얘기한 이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봐봐요. 인테그랄 부정적분 공식은 아시니까. 이게 이제 그 fx를 부정적분해라 이 말인데, 그렇죠? 얘를 지금 우리가 부정적분한 거를 dx분의 d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정아? 무슨 말이에요? x에 관해 미분해라 이 소리예요. fx를 dx분의 d를 하고 이 결과를 부정적분해라. 요 둘의 비교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봐봐. 우리가 도함수 쓰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 도함수가 이런 거야. 뭐 y 프라임이라 쓰기도 하고요. f 프라임 x라 쓰기도 하고요. dx분의 dy라 쓰기도 하고. 요게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죠?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dx분의 d, y 이렇게. y를 x에 대해 미분해라. 요거 합친 게 이거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y를 또 fx를 쓰지 않나? dx분의 d, 여기 fx. 다 같은 말이에요.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식을 x에 관해 미분해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x가 알겠죠? 근데 얘도 봐봐.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라 이 말이거든. fx를 적분한 것을 미분해라 이 말인 겁니다. 표현은 알겠습니까? 그때 이런 걸 선생님이 증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했죠. fx가 있으면 얘를 미분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f'x라 쓰고요. 얘를 거꾸로 부정적분한 놈을 fx라 쓰면 됩니다. 물론 적분상수가 붙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분을 배웠으니까 얘를 그러면 부정적분하는 기호는 있어 없어? fx를 부정적분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없어? 수연아 있어 없어? 얘 미분하는 거 쓰는 게 있잖아 이렇게. 얘를 그럼 적분한 건 쓰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정해진 기호는 없어요. 다만 뭐 문제들에서나 쌤 또한 이 대문자 fx, 라지 fx를 쓰긴 합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명칭을 정하고 쓰는 거지 원래 정해진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쌤 지금도 어떤 증명을 위해서는 얘의 적분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쓰긴 할 건데 이건 정해진 표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 쌤 라지 fx가 어쩌고저쩌고 식이고요. fx가 어쩌고 식이 있어. 얘 둘은 상관없는 도함수야. 알겠죠? 그냥 fx gx야.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써요. 보통은 fx의 부정적분 중 한 개를 뭐 라지 fx라 하면 이렇게 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이 대문자 fx는 경우는 다 이 멘트가 문제에 적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얘 맞아 이 말인 거지. 알겠죠? 이런 멘트가 없이 만약에 얘랑 얘가 나와 있어. 그건 뭐냐 fx랑 gx 얘기야. 알겠죠? 정해진 표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쌤도 적분을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난 계속 이렇게 쓰긴 할 건데 알겠죠? 원래 정해진 건 아니야. 알겠지? 얘를 미분한 걸 얘랑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입각에서 내가 얘 풀어볼게요. 얘부터 먼저 풀면 fx를 부정적분한 거니까 라지 fx가 생길 것이고 뭐 적분상수도 붙겠죠? 맞아요? 위에 거는 얘를 다시 미분하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fx만 남겠죠? 이해했습니까? 위에 거 산수하면 이게 fx야. 뭐 당연한 말인 게 부정적분과 미분이 반대말이니까 부정적분하고 미분했으면 원래가 그냥 나오겠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x 되겠죠? 이걸 부정적분하면요 fx 되겠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아니죠. 왜? 뭐 때문에? 그쵸? 적분을 뒤에 쓰면 적분상수가 붙어요. 얘는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위에 건 상수항이 얼마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fx를 가지고는 있지만 알겠죠? 두 값이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부정적분 파트는요 저런 성질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 산수할 줄 알고. 그럼 끝. 여기는 연산 문제니까. 알겠죠? 연산만 체크해 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281번입니다. 281번입니다. 자, 이거 개념 문제네요. 같이 좀 체크해 볼게요. 1번
함수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281입니다. 함수 이 라지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참이야 어디지? 참이죠, 그죠? 라지 fx 미분한 게 fx면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성원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1번 1번 참이죠. 2번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맞아요? 3번 참이야 거짓이야? 수연아 참이야 거짓이야? 3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야! 뭐 당연히 거짓입니다. 알겠죠? 야 이게 되면 미분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미분이 거꾸로 거잖아. 야 얘 미분 어떻게 돼? 미분은 이거야? 혹시? 이거야? 아니죠. 이상한 미분 있잖아. 미분 있잖아.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 그죠? 뒤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상한 방식이 있잖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뭐 확인하고 싶으면요 fxx, gxx 제곱에서 넣어서 해봐. 말도 안 돼. 알겠습니까? 3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4번 참이야 거짓이야? 4번 거짓이야? 참이죠. 덧셈 뺄셈은 분리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미분이 됐다. 미분의 성질이 똑같아. 그렇죠? 미분도 우리가 이 두 함수에 미분할 때 둘 각각 미분해서 더해야 됩니다. 빼야 되고 이런 걸 쓰면 선형적 성질을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이거 뭐 성질 정리할 필요도 없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5번 기억나요? 5번 인테그랄 dx 노트가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뭐가 생략이 된 거다? 1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x 더하기 c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알겠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왜 옛날에 이거 얘기할 때 야 여기 변수거든?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중요한 걸 하나 보여주기 위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봐봐. 다음을 부정적분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적분해 볼게요. 변수가 t입니다. 자 x를 적분하면 뭐가 되지? xt가 되죠. 상수하면 t만 붙이면 되잖아. t에 대한 식으로 봐야 되니까 플러스 t를 적분하면요 치수 1 더하고 나누기 하면 2분의 1 t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는 이해되겠어? 봐봐 x 플러스 t를 적분하면 이거나 너 이거 적분하면 뭐가 돼? 얘 뭐가 돼?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이 상수항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x랑 붙이는 5x인데 알겠죠? 그냥 뭘 미분해야 5가 돼? 5x 그잖아. 5x면 5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우리가 1차식 있으면 미분하면 계속 남잖아 이렇게. 반대는요.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5x 더하기 c 됐어요? 오케이? 상수항만 있으면 거기 x가 붙이면 되죠. 인테그랄 5 d세타는 뭐야? 예원은 뭐야? 5세타 더하기 c 변수가 세타니까 알겠죠? 얘는 변수가 t니까 x는 상수야. t만 붙여야지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변수니까 적분해야지 이렇게. 적분상수 알겠습니까? 수연 알겠어? 수연 헷갈려? 알겠어요? 알겠어. 헷갈리는 표정이랑 알겠는 표정이랑 사람이 똑같으면 어떡해. 알겠습니까? 내가 파악하기 힘들잖아.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원이 알겠니? 네, 오케이? 좀 계산 좀 풀어보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285번은 쌤이 풀어줄게. 285번 285 요거 지금 쌤이 풀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뭐 포커페이스에서 앉아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거 기억나니? 라고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3승 dx 우리 이거 적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미분도 물론 저런 식으로 미분 못하는데 미분법은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냥 다항함수 미분법, 곱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3개 배웠잖아요. 그렇죠? 적분은 아까 이거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요거 한 개 배웠죠. 이거 다항함수 적분법. 적분이 훨씬 제한적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은 이런 건 아예 못해요. 인테그랄 x 마이너스 1, 뭐 2x 플러스 1 dx. 이런 거 적분하려면 전개해야 돼. 방법이 없어, 적분하겠죠? 무조건 전개. 미분은 뭐 이대로 미분할 수 있잖아. 곱미분. 앞에 거 까고 뒤에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하면 되죠, 그렇죠? 적분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전개.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함수는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5번을 보시면 이 부정적분을 두 개를 붙여놨죠. fx는 봐봐. 인테그랄. 이거는 각각의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합치라고 준 거야, 그죠? 그래서 합쳐버리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분자가 x 3승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거 산수하는 얘기야,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이건 알겠어요? 오른쪽 거 합치면 되겠죠? 자, 분자를 뭐 하는 얘기야? 인수분해 하는 얘기죠. 약분이 되니까 난리란 얘기죠. 이게 안 사라지면 적분 못해, 이거 알겠죠? 나도 못해, 알겠죠? 그럼 봐봐, 는 인테그랄 x-1 dx 이게 바로 fx야 라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이 상수하면 어떻게 돼? 하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 그죠? 보통 부정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 c 구하라고 그렇게 f2가 1이다 이런 거 주죠. 알겠죠? c 구하라고 주는 거죠. 대입해보면 f2는 2 넣어버리면 2분의 4 2 빼기 2 더하기 c c만 넣네. c가 뭐 나와있죠? 1이래 1. 그래서 fx가 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 대입해서 답 구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요. 네. 다음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288번 한번 풀어봐. 288. 288하고 288. 풀어보세요. 시간은 30초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적분이 연산에 대한 인식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잘 보이는지만 제가 한번 288 풀어보세요. 이게 하면 이쪽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푸는 문제긴 한데 지금 이제 쉽게 보이냐 뭔가 생각해야 되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봐봐, 얘가 얘일 때 A, B, C, D 구해라 이 말은요. 얘를 물론 그 부정적분에서 비교되지만 알겠죠? 이거는 양면을 미분하라고 주는 거예요. 양면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요 이 인테그랄 날라가겠지. 남은 게 뭐야?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요런 눈이 잘 잡히냐를 체크하기 위한 문제예요. 알겠죠? 인테그랄 fx dx 미분하면 fx가 되냐. 알겠죠? 여기서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요게 보여야 돼, 인식이. 알겠죠? 인테그랄 fx dx 미분하면 fx가 되냐. 알겠죠? 그래서 인테그랄을 하기 귀찮으면 미분하면 돼. 미분해버리면 가운데 남는 거지, 이렇게. 얘는 미분하면 3bx 제곱 더하기 2cx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죠? 비교하면 a, b, c가 나오겠죠. b는 1이고 C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5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적분해도 풀 수 있지만 문제 의도는 그게 아니야. 알겠죠? 양변을 이용해서 비교해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런 눈을 가져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292번과 293번은요. 요거 별표 다 쳐놓으시고 생각보다 애들이 헷갈려서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92번은 선생님 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별표 쳐놔라. 예전에 한번 기출전쟁이 있는데요. 어이없게 틀려서. 제가 해놓고 봅시다. 자, 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부정적분의 환경과 미분의 아니 원함수의 관계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봐봐. 자, 292번 이겁니다.
라지 fx와 라지 gx가 모두 fx의 부정적분이래요. 그죠? 뭔 말이냐면 뭐 이런 거지. 라지 fx와 라지 gx가 모두 fx의 부정적분이라는 건 잠깐만요. 선생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여기 없는 거 써야 되니까 일단은 뭐 hx라 써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쓰자. 부정적분 하나를 만약에 얘라 가정하면 알겠죠? 그러면 얘도 부정적분이고 얘도 부정적분이면 얘랑 얘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 상수항만 차이가 있겠죠? 그죠? 뭔 말이냐면 얘가 fx라 치면 얘는요 분명 fx랑 어떤 상수값만 다를 거야. 요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292번 같은 문제를 접근할 때는 라지 fx와 라지 gx가 모두 fx의 부정적분이야 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걸 알겠냐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 얘랑 식의 몸뚱아리 똑같을 거야. 상수항은 다르겠죠. 이해됐어요? 쉽게 말하면 fx가 만약에 x제곱이라 가정한다면 알겠죠? fx의 부정적분이 될 수 있는 함수는 요라 많죠. 그죠? 적어볼까? 뭔데? 얘 적분하면 3분의 1x 3승인데 여기에 적분상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함수 내가 이렇게 적어볼까? 3분의 1x 3승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3분의 1x 3승 더하기 5일 수도 있고 3분의 1x 3승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요라 많을 거 아니야. 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이 무수히 많은 함수 중에서 야 요거를 라지 fx를 하고 야 요거를 라지 gx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두 함수는 다른 거지. 다른데 뭐만 달라? 상수항만 다르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딱 읽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얘 둘은 상수항만 다른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숫자만 더해주면 나온다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때 뭐라 했어? F0은 G0 더하기 2래요. 그죠? 뭔 얘기야? 여기다가 여기는 X에 뭘 대입하든 성립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G0은 F0 더하기 C니까. 그죠? 집어넣어. F0이 G0 더하기 2니까 집어넣어버려. G0은 G0 더하기 2니까 C. 2 더하기 C. 넘기면 0. C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요 하나의 힌트가 여기 둘의 관계에 써있는 C 잡으라고 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얘가 지금 G, F빵이 G빵 더하기 2하라고 줬잖아. 이래서 그럼 C가 잡혔으니까 C가 마이너스이나 GX는 항상 라지 fx에서 2를 뺀 게 뭐 GX인가 보네요. 잘 됐습니까? 근데 질문이 뭐야? F3 빼기 G3을 구하라는 질문이잖아. 그쵸? 여기 뭐더란 얘기야? 3을 대입하는 얘기죠. 그래서 f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이 성질을 알고 있냐 문제란 말이야. 3을 집어넣어버리면 G3은 F3-2니까 얘가 말하는 거 구하려면 이거 넘기고 얘 넘기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2인가 봅니다.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런 관계만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식을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뒤로 진도가 확 나가버리면 이러면서 던지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식의 모양에서 못 잡아낸단 말이야. 자꾸 뭘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는 딱 별표도 치고 챙겨 놓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좀 잘 나오는 문제가 나머지는 여러분들 산수해 보시고요. 여러분 309번 한번 풀어봐. 309번.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309번 풀어보세요. 부정적분 계산은 잘 기억하는지 체크해 봅시다. 천천히 해봐. 주어를 쓰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뭐 구하는 거죠 지금?
fx는 x라고. 이게 좋아. 너희 풀어. 잘했어. 이거 풀어. 312번. 309번 바로 답 나온 친구 312번 풀어. 했네. 아, 3 나왔구나. 312번. 오케이. 저번은 뭐다잘 기억나고 있네. 312번 봐봐. 312번. 요거 어떻게 할지 알겠어? 증거는 뭐예요? 그렇지. 증분은 증가량. 우리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증가량을 증분이라고. 증분. 자, 문제 읽으셨죠? 쌤 이거 봐봐.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기울기. 다른 표현으로 세 글자. 다른 거. 최근에 배웠던 표현. 미분에서 배웠던 표현을 쓰면 변화. 뭐라고? 변화량? 아니야. 변화량은 요거지. 요게 x의 변화량. 변화율이죠. 그죠? 변화율의 종류 두 개 있지 않았나?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있습니다. 쟤는 뭐겠어요? 평균이죠. 왜 평균이지? 순간은 점이 어떻게 돼야 돼?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붙는 게 많이 안 되죠. 무한수만큼 간격 그러죠. 무한수만큼 간격이 있으려면요 극한을 써야죠. 그래야 순간이 되지. 극한이야 순간 평균이야. 극한은 표현 안 해주잖아, 그렇죠? 얘는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도함수가, 그렇죠? 순간 변화율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붙는 게 뭐냐면 증가량이 무한소가 돼야 돼. 리미트 델타 x가 0이 되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평균 변화율. 얘를 0으로 보내면 순간 변화율.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도함수를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 거죠. 델타 x분의 델타 y가 변화율. 근데 이거 도함수는 아니야. 왜? 평균이니까. 도함수가 되려면 순간이 돼야 돼. 순간이 되려면 변화량이 무한소가 돼야 돼. 이 순간 변화율. 알겠습니까? 이게 다 도함수를 의미하는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이해됐어요? 여기가 부정적분 문제니까 여러분이 잘 푼 309번처럼 보통 문제의 취지가 이렇죠. 도함수를 주고 야 fx 구해봐. 점 하나 줄게. 적분성 찾아. 이게 기본 폼이잖아. 여기는 유형할 게 없어. 왜냐면은 연산밖에 안 배웠으니까. 알겠죠? 그래 얘네들이 표현을 바꿉니다. 어떻게? 거기는 312번처럼. 봐봐요. 자, 312번을 보시면요. x의 증분이라는 건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 알죠? x의 증가량 델타 x와 y의 증가량 델타 y가 이런 관계에 만족한대요. 잘 봐봐요. 마이너스 5 델타 x 제곱. 얘를 만족할 때라는 건 이런 모양을 주는 것 자체가 이거 구하라고 주는 거야. 알겠죠? 일단 델타 x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델타 x 나눴으면 이게 사라지겠죠?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곱하기 델타 x. 이거 맞죠? 그죠? 됐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이게 뭔데? 평균 변화율. 그걸 뭐 하는데? 나도 할 게 없어. 알겠죠? 우리는 순간 변화율, 즉 도함수가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극한을 양변에 취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성훈아 이게 뭐라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뭐라고? 그렇지, 이 도함수. 도함수의 의미를 다 판단할 수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잘 봐봐.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0으로 가니까 0이 되겠죠. 남는 식은 3x 제곱 더하기 2x만 남는 거야. 이거 도함수 주는 거야 그냥. 도함수를 여러분이 잘 푼 309번처럼 주면 될 것을.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표현 갖고 장난치는 거죠. 알겠습니까? 도함수의 다양한 표현들 잘 봐주셔야 알겠죠? 도함수 줬으면 뭐 그 다음 풀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요. 314번 볼게요. 314번입니다. 이것도 풀이 시키고 싶지만 시간상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14번도 잘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14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같이 풀면서 선생님이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상황이 종종 나오면 특히 뭐냐 부정적분에 잘 나오는 게 부정적분은 다 연산 문제니까 알겠죠? 얘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fx가 있대요. 보통 이렇게 멘트를 날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 이 문제가 다른 게 봐봐. 이 함수 fx를 얘기를 할 때 문제 서두에 이런 게 있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러면 좀 쉬운 문제야. 보통은 그럴 때 최고차항에서 1로 많이 주죠, 그죠? 그런 건 좀 윤곽이 드러나는 함수고요. 그 다음 단계 버전이 이렇게 됩니다. 다함수 fx에 대해서라고. 얘도 식을 찾아야 될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식을 찾으려면 우리 뭘 알아야 될까? fx에 뭐가 먼저 잡혀야 될까요? 뭐라고? 아까는 3차 함수 fx였잖아, 그렇지? 그거보다는 힌트를 덜 준 거잖아. 다음 함수 fx라고 하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 차수, 최고차항, 차수. 왜? 몇 차인지 알아야 식을 만들지. 이랬어요? 어떤 문제는요? 함수 fx, 이번 시험 보면 얘는 나올 수 있어. 함수 fx라고 하는 거 있어.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하잖아. 이건 식 찾는 문제 아니란 소리야. 쌤은 어떻게 풀죠? 그림으로 잡아내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번 수투 범위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보통 다 다항함수 얘기일 거니까. 나도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 같이 이제 이런 면 많이 쓰는데 미적분은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이 앞에 있는 단어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알겠죠? 얘는 차수를 잡아서 식으로 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얘를 항상 만족하는 fx가 있고요. f는 3이래요. 그때 f3을 구하래. 이거는 fx를 잡으란 얘기야. 알겠죠? 그럼 봐봐. 나한테 주어진 힌트 이 두 가지야. 얘는 항등식입니다. 왜? 항상 성립한다니까. 알겠죠? 그럼 이거 분명히 fx 식으로 찾으란 얘긴데 뭐부터 신경 써야 되겠어? 뭐부터? fx의 차수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fx 몇 차겠어요? 바로 보이는데? fx가 몇 차겠니? 몇 차? 요게 3x 제곱이야. fx 몇 차겠어요? 2차죠, 2차. 얘가 2차니까 미분 때문에 1차일 거 아니야. x 곱하면 2차일 거 아니야. 2차가 2차, 2차겠지. 이해돼? 쟤는 안 보여? 봐봐. 얘 더하기 얘가 얘래. 항등식이래. 그치? 성립한대 항상. 성훈아, fx 몇 차겠냐고. 2차가 보여요? 봐봐. fx에다가 x, f 프라임 x 더했잖아. 그게 몇 차야? 2차잖아. 그치? 여러분, fx의 차수가 높아요? 아니면은 x 곱하기 f 프라임 x의 차수가 높아요? 이 둘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같죠? 이게 됩니까? 생각해봐. 얘가 만 3차야? 얘는 2차겠지? 2차에 x 곱했잖아. 3차겠지. 같은 차수야. 이해되겠어요? 얘랑 얘는 같은 차수야. 그걸 더했더니 2차가 됐대. fx가 2차라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푸냐? 봐봐. fx를 2차 되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놓으시고요. 도함수는요? 2ax 더하기 b 라고 놓으시고요. a. 그러면 좌변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우변 나와 있잖아. 계수 비교하면 a, b, c가 다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해되겠어요? 뭐든지 풀어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딱 이런 상황이 이제 항등식으로 푸는 건데, 항등식의 풀이를 하는 건데요. 그냥 식을 만들어서 계수 비교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 더 이상의 힌트는 없는데 나한테 식을 구하래. 그거 식으로 밀란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함수는, 스케일러 수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눈을 가지면 좀 좋습니다. 잘 봐봐. 이번엔 다른 풀을 해볼게. 똑같은 문제. 여러분, 지금, 자, 다시 써볼게.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가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했는데, 요거 노트에 팁 하나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팁 하나 쓰면 여러분 x,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까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그죠? 이 모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내려보내는 문제인데 알겠죠? 저런 게 보이면 더 쉽게 뚫리는 경우도 있고 저게 꼭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좀 어렵지 않 알겠죠? 봐봐요. 자, 두 번째 눈은 이거야. 자, 봐봐. 얘 이거 누구 미분한 건데? 이거 누구 미분한 거야? 조조. x, fx 미분한 거야. 그러면 딱 보자마자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이거요. x, fx를 미분한 게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 이랬어요? 그럼 나는 어차피 fx 하는 거잖아. 양변을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해야지. 이 프라임이기 때문에 x 약분하면 안 돼. 적분 못해야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쌤이 하나 잘 봐. 자, 양변을 부정적분하겠습니다. 그럼 얘 적분은 어떻게 돼? x, f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뭐 붙여야 돼 원래? 더하기 c를 붙여야 되죠? 근데 봐봐. 여기도 적분이고 여기 적분이면 더하기 c를 양쪽에 붙이지 마시고 한쪽을 넘겨서 한쪽만 붙여. 알겠습니까? 봐봐. 얘 적분하면 얘고요. 얘 적분하면요.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x라고. 이해되겠어? 여기서 또 이 개념이 흔들리는 친구들 아니면 좀 쿨하지 못한 친구들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여기다가도 원래는 이렇게 c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가도 c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얘를 c1, c2라고 해. 어차피 같은 거지. 굳이 모르는 문자를 두 개 쓸 필요 없잖아. 얘를 넘겨. 난 얘를 c라고 쓴 거야.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 그죠? 모르는 상수는 굳이 여기다 박아놓고 여기다 박아놓고 문자가 두 개 되잖아. 넘겨서 하나로 하면 되지 그냥.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부정적분할 때는요. 한쪽만 c를 붙이면 돼요. 알겠죠? 그걸 두 개 붙여버리면 지가 문자 두 개 만들어버린 거야. 힌트가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응.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풀면 좀 해석이 단단해야 될 게 여기 나와 있구나. F는 3이다. 그렇죠? 집어넣으면 C는 구해지겠네. 이해됐습니까? 아마 C가 0일 거예요. 왜냐면 얘가 다양한 수냐면 X가 나눴을 때 분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0일 건데 여기 나와 있어. 대입하면 C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해결. 이해됐어요? 여러분 두 풀이가 다 필요합니다. 이 문제 풀 때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알겠죠? 오히려 이 풀이가 정말 중요할 수 있어. 왜 이 상황을 만날 거야. 관계식은 나왔는데 fx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거는 차수 잡아서 식 만들어서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상황은 꼭 만날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잘 봐주시고 이 항등식 풀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계 모양도 이렇게 보는 거를 좀 연습해놔라.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크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좀 풀어와 주시면 되는 문제들이고요. 58페이지로 와보세요. 58페이지에 330번. 쌤 보니까 한 두 문제만 풀어드리고. 세 개만 풀어야 되겠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세 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빨리 하시. 자, 봐봐. 푸딱 갑시다. 여기다 계산 문제라고 보기만 하면 돼. 그냥 던지면 또 숙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330번입니다. 문제를 보시고요. 자,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니까 미적분 관계에 있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 시험에 쉬운 유형으로 뭐 정말 잘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입니다. F-고요. 가보시죠. 자, 지금 이 330번 보시면요. 라지 fx와 스몰 fx는 미적분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가지고 할 때 뭐 얘 가지고 얘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 이게 미적분의 관계 있으니까 이 문제 풀이에 미분이나 적분이 쓰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x, fx도 적분해. 그렇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렇죠? 미분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분부터 합시다. 왜? 미적분 관계니까. 미분하면 뭐 관계가 보일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양변을 미분하고 낸 유형이 아니냐. 알겠죠? 양변 미분해 보면 봐봐. 라지 fx 미분하면요. 스몰 fx는
요 곱미분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까고요.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뭔 소리야? 앞에 거 까고 뒤에 거 냅두고요.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2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 나옵니다. 미분만 한 거야. 양변이 같은 식이니까 미분만 했더니 뭐야? 사라지네. 요거 넘기면 x f 프라임 x가 뭐랑 같다? 24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2x 제곱 같다. 다 나오네, 그쵸? x 약분 되네요. 아, 미분만 했더니 도함수가 나왔네요. 그죠? 적분해서 상수 찾으면 끝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런 단순한 연산 문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고요. 59페이지로 갑니다. 59페이지에 선생님은 342번으로 정리해드릴게요. 342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42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제 기억나요? 342번 봐봐. 어떻게 기억나요? 저번 시험 범위 때 암기해야 될 유형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지? 순서대로 가주세요. 네. 이름 어떻게 풀었어? 순서대로 가라니까. 네, x랑 y에 둘 다 0을 집어넣어 보면 f0이 구해질 거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지? y에 관해 미분을 하면 항등식도 나오죠. 거기에 y에 0을 대입하면 도함수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걸로 풀릴 거야 라는 문제. 요건 암기형 문제야. 알겠죠? 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풀려. 알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거 암기야. 이제 암기할 유형들 이렇게 있잖아. 요거 기억나시죠? 바로 갈게요. f 이 부정적분에도 이 문제가 또 출연합니다. fx 더하기 읽었으면 제일 더러워 보이는 풀어준 거야. y 더하기 전개해야 돼.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 마이너스입니다. f'1이 2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 보자마자 할지부터 빨리 하세요. 이거 그놈이야. 그치?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일단 둘 다 0, 0 대입해. 뭐가 나와? f0은 f0 더하기 2f0 3f0 0,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넘기면 f0이 1이라는 게 나오겠네. 쌤이 얘기한 대로 f0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라고? y에 관해 미분하세요. 어차피 항등식이야 이거. 알겠죠? y 관해 미분해도 항등식이고 x에 관해 미분해도 항등식이야. 같은 식일 거니까. 양변 미분하면 y에 관한 미분 하면 요거 f'(x) 더하기 y 원래 합성함수야. 안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패스는 얘는 미분 사라져야지. 그죠? 이건 x에 대한 식 사라지고요. 얘 미분하면요 2f'(y) 더하기 y에 관한 미분이야. x제곱만 남겠죠. 플러스 2xy가 되고 상성 날아가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미분한 결과죠. 여기 y 뭐 대입하라고? 0 대입하라고. 왜? 얘도 항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할 거야. 0을 넣으면 쌤이 얘기한 대로 또 마찬가지 도함수가 구해집니다. 2f'0 더하기 x제곱 얘는 0 되죠. 그죠? 좀 깔끔하게 쓰면 f'x가 뭐다? x제곱 더하기 2f'0이래요. 그죠?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구하라고 이거 준 거야. x 1 대입하겠습니다. f'1은 1 넣어버리면 1 더하기 2f'0 이게 얼마라고? 2라고. 2f'0이 1이라고. f'0이 2분의 1입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힌트가 있으니까 대입한 거야. 성은 알겠어요? 그죠? 얘를 줬길래 대입해서 구했더니 얘가 나왔네.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도함수를 구한 거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1입니다. 요게 도함수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fx 구할 수 있죠? 얘를 부정적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 x 3승 더하기 x 더하기 c인데 c 구하라고 f빵을 준 거야. 알겠죠? 그럼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중간 때 연습했던 그 유형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그풀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분과 연동시켜서 이렇게 fx를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체크 되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 347번으로 하겠습니다. 3, 4, 7 보시죠.
고생 많았어. 3, 4, 7 하나만 점검하고 마무리합시다. 보시죠. 자, 연속함수 fx가 자 fx 연속입니다. 연속함수 fx가 도함수 그림이 다음과 같다. f0이 0일 때 fx 구해라 이 소리야. fa가 뭐 2분의 5다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연속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x를 구해라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럼 도함수 봐봐. 여러분 도함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훈아 도함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게 돼야 fx 구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도함수부터 적어볼게요. 도함수는 이거 3개로 자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입니다. 여기 1x.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는 여기 는이 없고 는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굳이 따지면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 y는 x. 그죠? 0,0을 지나고 1,1 지난 직선이니까 y는 x라는 직선이고 됐습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요 또 1이라는 상수함수죠. 이해되겠어? 얘는 이렇게 도함수를 파악하라고 준 거야. 그때 f빵이 빵일 때 fx 구해라 그 말이야. fa는 2분의 5를 바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fx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x 구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도함수를 알았으니 범위가 분리가 돼 있어도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x가 마이너스를 작을 때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 식이 다르겠죠. 그죠? 적분하겠습니다. x 적분은 1 적분은 어떻게 돼? x가 되겠죠? 더하기 c1 이렇게 써야지. 적분성사 있을 거 아니야. 다 다르겠죠. 자, 얘 적분하면요 2분의 1x 제곱 더하기 c2 이렇게 써야지. 그죠? 얘 적분하면요 x 더하기 c3. 여러분 범위가 분리된 부정분은 저런 식으로 적분상수를 따로 관리해야 돼. 알겠죠? 그때 C1, C2, C3 구하라고 힌트 준 게 있어. 뭐야? F빵이 빵이래. 그 말은 F0은 0이 대입하는 거지. 0 넣으면 0이래. C2가 0이라는 거야. 이거 되겠죠? C2 구했습니다. 0입니다. 자, C1이랑 C3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구하라고 나한테 어떤 힌트 준 거야? 우리가 C2까지 구했어. C1과 C3 구하려면 힌트 필요할 거 아니야. 거기 나와 있잖아. 뭐라 나와 있어? 힌트. 그렇죠. 연속이란 말. 여기 힌트야. 그죠? 유빈아 듣고 있니? 유빈아 연속. 이제 좀비 출연이야. 야, 좀비 출연. 봐봐. 자, 연속이라는 말은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다르잖아, 식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같아야지. 연속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속이란 말 힌트예요.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1 더하기 C1이 밑에 마이너스 1면 2분의 1 같다 이 소리야. C1은 2분의 3이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C1 구했어요. 2분의 3이야. 구했고요. 2분의 3. C3도 구해야죠. 1에서도 부연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에 1 대입한 2분의 1과 밑에 1 대입한 1 플러스 C3 같아야 돼. C3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로 다 구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FA가 2분의 5가 되는 A 값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거 A를 어디 대입합니까? 무식하게 풀면 여기 대입해서 는 2분의 5 답 구하시고 범위 맞는지 확인하시고 A는 2분의 5 구하시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중에 답이 몇 개 나오겠지. 정답. 이게 가장 무식한 풀이고요. 알겠습니까? 답은 잘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려면 FA가 2분의 5를 찾아라 이 말은요. 야 저걸 3개 다 넣고 있을 바에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영리한 방식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 저는 그래프가 더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번 파트 그래프 잘 그려야 돼. 알겠죠? 이런 건 그냥 가볍게 거의 뭐 쉽게 그릴 수준까지 어차피 올라가야 돼. 알겠죠? 그림을 합시다. 그림 봐봐. 마이너스 1까지는 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림 어렵지 않아.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아니야? 1,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이거 맞지?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요. 기울기만 봐. 기울기 1이 직선이잖아. 직선이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성원아 맞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마찬가지. 기울기 1이 직선이야. 아마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긴 하겠죠. 근데 여기는 미분 가능인 거야. 왜냐면 아까 여기 는이 있었어. 여기 도함수 그래프. 마이너스 1은 미분 불가야. 뾰족하고. 알겠죠? 요런 그림인 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성원 알겠어?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거는 많이 그려봐야 돼. 지금 뭐 당장 시험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좋아요. 그릴 수 있는 것들 많이 그리는 연습하세요. 봐봐. FA가 2분의 5가 되는 거 어디 있어? Y는 2분의 5가 되는 거 여기 있을 거야. 여기. Y는 2분의 5. 그치? A 값은 한 개밖에 없겠네. 그쵸? 어디서 튀어나와요? 1보다 큰 범위.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 위에 거랑 중간 거 대입할 필요가 없었네요. 알겠습니까? 자, 제일 밑에 A를 대입한 게 뭐가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 돼. A는 3인가 봅니다. 이거 다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게 물론 지금 좀 부담되고 짜증나고 하기 싫겠지만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를 정말 잘 그려야 돼. 이건 뭐 내년에 있을 그죠? 여러분 수능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수험생 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간단한 그래프는 많이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림 가급적 웬만하면 그려라. 공부할 때는요 그래프가 필요 없다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지 않는 이상 다 그리는 게 좋아요. 네, 많이 그려봐야지. 알겠죠? 그럼 풀면서 알게 되겠죠. 아, 이 그림이 필요 없겠구나. 필요하구나 알게 될 거니까 많이 그려보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여기 부정적 월요일까지죠. 281번부터 281부터 281부터 354까지 마찬가지 홀수만 풀어보시고요. 뭐 불안한 질문은 짝수 좀 해오면 좋겠죠. 그렇죠?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월요일날 분석 마무리하고 정적분 가지고 담그고 수능적 활용 문제도 던지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어. 확정문제 저번에 프린트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없어요. 네, 받아가세요. 다 프로그인데